안녕하세요. 헬스인사이트 여러분들, 굿머슬TV로 활동하고 있는 정송영입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손실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공복이나 이럴 때 과하게 유산소를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근손실은 사실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일단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먹는 것과 소모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이어트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먹는 게 3000칼로리다. 그런데 활동하는 게 3000칼로리가 안 된다. 그러면 살이 찌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먹는 게 3000칼로리인데 내가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이 뭐 3500칼로리다. 그러면 이제 500칼로리에 대한 분량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이 찌는 거는 얼만큼 먹고 얼만큼 움직이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좌지우지 되는 게 바로 이 호르몬이라는 문제입니다. 렙틴이라는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지, 뭐 이제 세로토닌이라든지 인슐린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은 정상적인 칼로리를 먹고 활동을 많이 했음에도 살이 안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내가 호르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많이 먹었는데도 살이 안 찌고 혹은 적게 먹었는데도 살이 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뭐 인슐린이라든지 여타 다른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의 민감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복 유산소를 너무 과하게 한다. 근손실을 제가 웬만하면 잘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손실이 그나마 많이 오는 상황이 공복 상태가 긴데 과도하고 너무 강한 유산소를 장기간 하는 게 근손실이 그나마 오기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침에 너무 강한, 너무 많은 양의 유산소를 하게 되면은 뭔가 내가 느끼기에는 살이 많이 빠질 것 같지만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손실도 어느 정도 동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산소의 이상적인 시간은 저는 한 4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웨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 40분까지의 유산소도 저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조금 빠른 템포의 유산소를 2번에서 3번 정도만 해주더라도 유산소적인 능력도 향상되고 체지방이나 다이어트에도 충분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웨이트를 잘하는 헬창들이라면은 유산소에 대한 비율을 너무 많이 가져갈 필요 없이 만약에 하더라도 좀 저강도 그리고 적당한 뭐 1시간 범위 이내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고의 효율을 갖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렇겠지만 제일 힘든 게 최고의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천국의 계단이 제일 힘들잖아요. 천국의 계단이 같은 이제 분 단위로 계산을 한다면은 가장 높은 칼로리 소모를 나타내죠. 그 다음이 이제 인클라인으로 걷는 거, 뭐 스태퍼라든지 뭐 사이클, 뭐 런닝머신 이런 순위 될 수 있겠네요. 런닝머신도 내가 어떻게 뭐 걷거나 뛰거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걷는 거로 따진다면은 사이클이랑 런닝머신은 거의 용어상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높은 게 결국에는 천국의 계단, 인클라인 워킹, 그리고 스태퍼 이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요. 웨이트 전에도 유산소에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강도가 내가 웨이트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많은 강도면은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뭐 가벼운 뛰기나 조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운동선수들도 웨이트나 이런 저항운동 혹은 파워 훈련 하기 전에도 유산소 훈련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강력한 유산소를 하는 경우는 헬스장에 거의 없으시잖아요. 뭐 앞에 운동 전에 하는 10분에서 뭐 20분 사이에 가벼운 걷기나 러닝은 본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운동 후에 하는 유산소를 너무 이제 웨이트 양과 대비해서 너무 비슷하게 가져간다거나 만약에 웨이트 1시간 했는데 뭐 유산소를 1시간 한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내가 운동하는 웨이트 시간에 만약에 1시간이라면은 뭐 한 30분에서 한 20분 정도를 유산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와 보시죠. 자, 오늘 헬스장에서 하면 좋은 유산소 운동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런닝머신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런닝머신을 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5도의 경사도를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5도의 경사도를 주는 이유가 조금 더 짧은 시간에 이상적인 유산소 효과를 내기 위해서이고요. 5도 정도면은 우리가 무릎에 대한 부하가 많이 받지 않은 선에서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이 경사도이기 때문에 5도의 각도를 주시고 유산소를 진행을 해주시면은 평상시에 걷는 것과 비슷한 힘인데 유산소에 대한 칼로리 소모는 훨씬 높이실 수 있습니다.
걷는 거리에 대한 스피드는 사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천천히 보다는 런닝머신에 대한 속도는 뭐 우리 이제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박을 기반으로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지 않을 정도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어떠한 강도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5도 경사도를 두고 한 4에서 5 정도로 걷는데요. 한 이 정도를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운동 끝나고 가볍게 운동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스트레칭 겸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거보다 조금 더 짧게 끝내고 싶어.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근육에 힘은 있는데 심폐의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단순하게 걷는 것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2분 걷고 1분 뛰기를 같이 한번 진행해서 5사이클 15분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은 심폐적인 기능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을 이용하실 때는 경사도 없이 0도의 각도에서 시작하셔서 2분 걷고 1분 뛰기를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뛸 때는 너무 빠르게 뛰는 것보다는 살짝 내가 숨이 찰 정도까지 떼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효과적으로 하는 유산소 운동법 사이클인데요. 자, 사이클은 러닝머신에 비해서 조금 더 쉽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하지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이클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 안장 높이를 잘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 안장 높이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안장을 너무 낮게 혹은 너무 높게 잡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20분이나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이 하지에 대한 근력을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안장의 높이는 내가 안장을 설정했었을 때 무릎을 다 폈을 때보다 살짝 5도 정도 굽혀진 정도의 높이의 안장을 설정을 해주시면은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의 안장 높이가 나오게 되실 겁니다. 멈췄을 때 무릎이 살짝 5도 정도 굽혀질 정도. 사이클 강도도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진행해 주시는 것보다 천천히 내가 RPM을 많이 낼 수 있게끔 발을 많이 굴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강도보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빠르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설정해 주시면서 사이클을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이클 같은 경우는 사이클 회사마다 강도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딱 몇을 맞추세요 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정도의 속도, 이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설정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사이클도 아까처럼 런닝머신과 같이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고 가볍게 2분 정도 진행을 해주신 다음 강도를 높여서 최대의 힘으로 빠르게 1분 정도 진행해 주시는 형태의 프로토콜을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웨이트 할 수 있는 근육의 힘은 있는데 이 심폐의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잘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운동을 끝까지 이끌어 가지 못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유산소를 진행해 주시면은 단순하게 근육만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스포츠 심장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같이 해보시죠. 자, 오늘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등을 통해서 근손실도 최소화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헬스인사이드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